12월 둘째 주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핫 이슈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자, 살펴볼게요.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일일 확진자 7,000명 이상. 바로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그러니까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4차 유행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좀 확진자도 늘어나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5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확진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각 국가, 특히 우리나라도 중환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정상 가동의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사망자도 하루에 한 50명에서 70명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유행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런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진자 수 증가도 문제지만 신종 변이죠.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고 계신데 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볼게요. 마스크 쓰고도 1분 만에 감염, 오미크론 공기 중 전파된다. 아니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강할까요, 교수님? 예, 일단 이제 델타 변이보다 한 2배 정도는 전파력이 증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한 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로 격리가 됐는데 옆방에 그냥 방문만 열었던 옆방에 있는 분이 감염되면서 어머나. 공기 전파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부터 밀폐되고 밀접한 공간에 밀접하고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가 된다는 건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전파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파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이어서 어떻든 간에 공기 전파는 당연히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또한 델타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전파력이 있는 게 아니냐 추정되고 있어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가 않고 네. 또 변이 바이러스도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알아볼게요. 12월 6일부터 한 달간 방역 패스 확대하고 사적 모임 제한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예,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죠.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사적 인원이 이제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인 동안 6인만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8인인데 특히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드시거나 6명 중에 1명만 같이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방접종력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방역 패스가 확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됐던 부분들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이 됐는데 현재는 식당, 카페까지 포함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의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년 2월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또는 검사 음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서 18세에서 이제 12세까지, 그러니까 12세에서 18세까지도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하나 더 있는데 마저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적용 시설 관련 내용이 있었죠. 네, 적용 시설과 관련된 부분 네. 보여주시면 일단은 이제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만 됐었는데 현재 적용 시설이 추가되는 게 식당하고 카페, 학원 등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학생들이 자주 가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관련된 시설들도 현재 포함이 됐고요. 또한 실내 스포츠 경기라든지 네. 또한 PC방, 박물관 또한 이런 곳에도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다만 종교 시설이라든지 몇몇 시설들, 백화점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은 일단은 이제 방역 패스에 제외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계속 확진자들이 집단 발병이 많은 상황이라 네. 재논의하기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잘 지켜야겠고요.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새로운 변이 돌파 감염 급증 부스터샷 맞아야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는 한데. 네, 일단은 부스터샷은 이제 필수로 맞으셔야 되는 거로 바뀌었고 아예 그래서 명칭을 부스터샷으로 쓰지 말고 3차 접종이라고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인데 일단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해서 4개월 간격으로 이제 3차 접종을 하도록 했던 부분들을 아예 모든 연령, 성인의 모든 연령에게 3개월부터 부스터샷이 가능하다.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오늘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백신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인해서 그 백신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세 이상 중증 환자 중에서 한 40% 정도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고요. 57% 정도는 이제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또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 이제 카타르나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게 되면 네. 6개월이 되면 예방 효과가 한 30에서 40%까지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처음에 4개월, 5개월로 접종 기간을 이제 했다가 네. 그럴 바에는 아예 3개월 이후로 더 당겨서 접종을 해서 일단 지금의 델타 유행을 좀 조기에 차단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 모든 사람이 이제 추가 접종, 3차 접종을 마침을 통해서 항치가도 올리고 면역력을 올려서 이런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키워놓자라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 오늘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기존 백신이 아닌 좀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좀 오래 걸릴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기존 백신을 만들던 회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된 백신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신 회사보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실제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국내 유행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맞을 수 있는 3차 접종들을 통해서 항체과 또는 T세포 면역 전체를 올려놓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로 특히 뭐 돌파 감염 사례는 늘 수 있어도 중증 예방 효과는 반드시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차 접종을 전 국민 특히 성인들에서 먼저 다 접종을 해주신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1, 2차 맞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3차 백신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건지 또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부스터샷 특히 3차 접종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어떤 접종을 하셨든 간에 현재 국내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만 현재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화이자를 2번 맞으신 분들은 보통 화이자를 추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접종 예약을 하시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예약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개별 병원에, 그러니까 본인이 예약한 병원에 특정 주에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수도 있고 모더나 백신이 공급될 수도 있고 네. 두 가지가 다 공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를 어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이자 맞으신 분이 화이자 맞거나 또는 화이자 맞은 분이 모더나 맞거나 거꾸로 모더나 맞은 분이 화이자 맞더라도 백신의 예방 효과는 상당하게 비슷하게 유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분들은 모더나를 맞고 나서 2차 접종 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3차 접종 모더나를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3차 접종의 모더나의 그 항원량, 그러니까 백신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용량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3차 접종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상 반응, 특히 발열이라든지 급성기의 뭐 통증이라든지 또는 근육통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이 돼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가리지 않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궁금증은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할까? 아무래도 뭐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겠죠, 교수님? 예, 일단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아들 3명 다 이제 예방접종 다 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 아들들만 셋이어서 심근염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접종 가능할 것 같다는 데이터들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이상 반응의 신고율 같은 경우에 성인에서 신고된, 그러니까 18세 이상에서 신고된 거에 비해서 12에서 17세에 접종한 아이들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 자체가 오히려 비율이 낮다고 되어 있고요. 중증 이상 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성인 연령층에 비해서 더 낮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그런 감염의 양상들이 바뀌고 있는 측면들도 소아 예방접종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일단 델타 변이 이후에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의 이제 중증 아이들이 사망하지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들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커지면서 네. 이제 아이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에서 이미 3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아주 안타깝네요. 슬픈 이야기 상황들이 또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아청소년에서도 이제 그 델타 변이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가벼운 질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아이들이 감염돼서 뭐 다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라든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반드시 필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아이들하고 청소년은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걸 맞춰야 돼. 나 맞추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사이에서의 감염 패턴들이 델타 변이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0에서 4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입원율이 10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에 대한 자료, 12에서 17세 연령에 대해서 미접종자하고 접종자를 비교했더니 미접종자에서의 그러니까 입원율이 거의 10배 이상 접종자보다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코로나 변이의 델타 변이는 일단 기존 바이러스처럼 감기처럼 지나가는 바이러스는 아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